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그렇게 안민석을 싫어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안민석의 만행 총정리편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안민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안에 300조의 재산이 있다 이런 거짓말을 했죠. 자, 이 안민석의 발언으로 인해서 뒤에 온 후폭풍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에서 세무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압수수색도 한번 했고 저희 병실에 압수수색을 또 온 적이 있었죠. 이게 다 제가 돈을 이렇게 숨겨놓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찾았냐? 한 푼도 일단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외국에 있냐? 독일에서 이거를 가지고 사건이 열렸었습니다. 케이스가 시작됐죠. 근데 불과 1년 전에 케이스가 전부 다 닫혔습니다. 모든 이 독일에 있는 사업과 관련된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다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숨겨놓은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못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유럽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정을 사실 봐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고 끈떨어진 가시라는 걸 다 아는데. 그리고 안민석이 이렇게 재산이 많을 거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후폭풍으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저희 집 강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이렇게 잡힌 다음에 뭐라고 했냐. 국회의원이 말하길 그 집에 되게 검은 돈이 많다더라. 그래서 그 검은 돈 뭐 몇 천만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검은 돈이 있다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안민석부터 나왔죠. 안민석의 300조부터. 자, 근데 여기 와서 사람이 안 다쳤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사람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의 전 남편이죠. 저의 전 남편이 등에 이제 칼을 이렇게 박히고 옆구리에 칼이 이렇게 그어져서 거의 중환자실에서 한 2주를 입원을 하고 정말 피가 저희 집이 그때 당시 복층이었는데 2층에서 1층으로 피가 이렇게 타고 흘러 내려올 정도로 피가 그렇게 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걔가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이후로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뭐 저희 집에서 강도든 것 때문에 얘가 나가서 칼에 찔린 건데 제가 뭐 가타부타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이혼을 할 때 그 친구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양육비를 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걔의 인생이 너무 크게 잘못된 거를 제가 눈에서 봤으니까. 자, 그런 일이 있었고 안민석의 또 다른 거짓말이 뭐냐. 안민석이 그때 당시에 아시안게임 제가 실력 없다는 선수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얼굴이 안 나온 승마 전문가라는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도 저도 몰라요. 걔도 죽어도 얘기할 일이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심판인지도 몰라요. 얼굴을 다 가리고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죠. 근데 뭐 전문가래요. 안민석 주장으로는.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 선수는 형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외국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선발전 그리고 아시안게임 때 심판이 한국 심판이 봤을까요? 한국 심판은 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외국 심판이 봤죠. 그것도 심판의 등급이 있는데 꽤 높은 등급의 심사위원들이 심판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외국 심사위원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수들인 저의 성적을 의심하지 않는데 유독 안민석이 데려온 그 사람만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도 고소하고 싶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민석이 누군지 얘기 안 해주겠죠. 왜냐면 저는 이거가 근거 있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안민석이 또 하는 거짓말이 또 뭐가 있냐. 제가 김혁 선수라는 안민석이 자카르타까지 쫓아가서 사진을 찍은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걔가 저 때문에 떨어졌다. 저는 이게 되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제가 실수를 한 시기에서는 그 친구보다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합 점수가 더 좋았어요. 이게 한국 심판이 본 것도 아니고 외국 심판들이 봤는데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할 거면 본인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안민석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 삼성 말을 탔다라고 주장을 했죠. 저는 삼성 말을 탄 적이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제 개인 마필로 제 마필로 제가 나가서 제가 따온 메달입니다. 삼성이랑은 1도 상관이 없어요. 이 시기는. 자, 그리고 또 안민석이 최순실 재산 몰수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고 현재가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발의하자 국회의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몰수법을 발의를 하고 안민석은
불과 1년 전까지 제가 안민석을 못 살게 굴기 전까진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안민석이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안민석이 입만 열면은 왜냐?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서 저를 빼놓으면 얘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애거든요. 선동을 하면 그 이후로 안민석이 시도했던 선동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안민석이 성공한 유일한 선동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민석이 정책 갖고도 뭐 본인은 뚜렷한 걸 못하고 본인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이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윤지호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을 너무 쳐놓으니까 뒷수습이 안 되니까 안민석은 죽을 때까지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민석은 아마 지 비석에도 팔자에 저를 쓸 거예요. 뭐 정유라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왜냐? 안민석 인생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선동은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민석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뭐 좋은 일을 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안민석은 뭐 테니스협회 회장님한테 야 듣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지역구 의사분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씹탱아 이러고 이게 여러분 국회의원입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국민한테 씹탱아란 말을 씁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니, 좋게 비판을 했다고 해도 지금 욕을 먹어야 될 상황에서 씹탱아란 말을 쓰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안민석이 그 이후로 선동을 시도했던 게 꽤 많습니다. 안민석이 시도한 선동이 한 3, 4개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도 성공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실 뿐이지 얘는 이 습관을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안민석이 그때 한 재선동도 사실상 성공한 선동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안민석이 주장했던 것 중에 사실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안민석은 독일에 나가서 제 재산을 거의 다 찾았다고 하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얘 독일 놀러 다닌 거거든요. 얘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그것부터 봐봐야 됩니다. 저는 오산에 뭐 출마를 하게 돼서 만약 간다면 저는 안민석한테 그거부터 갖고 오라 그럴 거예요. 너도 독일 가서 뭐 했는지. 그리고 너 나 실력 없다고 말한 그 심판 얼굴 다 가리고 나오고 목소리도 변조한 그 심판 걔 누군지. 저도 안민석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안민석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기는 미친놈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나쁜 놈 거짓말쟁이보다는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이 좀 나아 보였는지 이제 와서 300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민석이 본인 입으로 300조라고 말하는 영상을. 그리고 이제 와서 페이퍼 컴퍼니는 자기도 어디서 들은 거래요. 아니 뭐 어디서 들은 얘기를 다 해도 되면은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랍시고 뭐 안민석 의원에 대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다녀도 됩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인가요? 저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민석이 그리고 저희 엄마 그 감옥서 안에 쥐랑 뱀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좌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게 참 뭐라고 생각한다면 얘네들은 배운 게 없는 애들인 것 마냥 적어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한 사람이면 저는 해도 될 말 안 될 말에 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조국 전두환 대통령님 비석 밟고 다니죠? 이게 정상이냐고요. 전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이걸 긴말할 것도가 없이 그냥 못 배운 싸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저는 문재인 엄청 싫고 저도 안민석 엄청 싫지만 저는 이 사람들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 비석은 밟지 않을 겁니다. 왜냐? 기본적인 인간의 예의잖아요. 초등학생 때 배우는 윤리잖아요. 이것을 배우지 못한 겁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에 들어가서 와 소리를 들으면서 황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지 참 의문이거든요. 저는 안민석이 이번에 6선을 만약에 돼서 또 국회에 들어가서 안민석이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하죠. 제 유튜브에 안민석이 국회의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안민석이 국회의장까지 한다면 더 이상 이 나라는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냥 거짓말 잘하고 선동 잘하고 권력만 잡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게 옳다 옳지 않냐는 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면 다 알 수밖에 없죠. 안민석의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서 제 인생을 정말 망가졌거든요. 그렇다고 안민석이 사과 한마디 했냐? 얘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는 저한테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한편이라서 이 돈을 안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은 왜 안 찾았습니까? 저의 비자금?
문재인이 제 편이라서요? 이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문재인이 뭐 제 편일 수도 있죠.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는 안민석 의원한테 이걸 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설치는 그 시기에 안민석 의원도 그리고 문재인도 저희 집안 재산을 단 1원도 찾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안민석 의원이 한 행동 때문에 제 인생만 망쳤으면 그래 에라이 나쁜 새끼 하고 말았을 텐데 안민석 의원이 저희 엄마의 인생, 저의 인생은 뭐 제쳐놓고 저의 자식 인생까지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저도 안민석 의원의 자식 인생까지 말아먹는 게 제 이번 생의 목표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저는 국회의원을 만약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거 그만둘 생각 없고요. 저는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안민석 의원 쫓아다니면서 이 얘기 계속할 겁니다. 왜냐?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국민한테 피해를 준다면, 국민의 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적어도 사과를 하고 적어도 더 이상 국회의원 노릇을 해먹을 수 없다. 전 이거를 여의도 전체에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안민석에 대해서는 해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안민석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정성조차 없어서 그냥 돼지발을 내밀어버린 사람입니다. 거짓말해도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심지어 정성까지 없어요. 정성도 뭣도 없이 그냥 거짓말만 할 줄 아는 안민석은 다음엔 여의도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